안녕하십니까. 서울성모병원 이관용입니다. 오늘 좋은 강의 제목으로 강의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유철홍 선생님이랑 박대표 선생님이 강의를 아주 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코로나리 아터리 리억세스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지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프리프로시저럴 플래닝을 통해 제가 이제 대안으로 좀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케이스를 통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7세 여자 환자분이었고요. 디스프니하고 NIH 클래스 3 6개월 전부터 있었고, 환자는 퍼시스턴트 AFib과 이제 하트 페일러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크레아틴도 조금 1.2 정도 높고, 프로비엠피는 한 1700 정도 되었고요. 에픽사반을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입니다. 카디오메갈리도 보이고 EKG에서 LVH도 확인이 됩니다. 에코 소견입니다. 이젝션은 68%, 아우틱 밸브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76.5, Vmax는 5.5였고, AVA는 0.4에 2D로는 0.6 정도 나오고 인덱스는 0.3이었습니다. 이제 펑셔널하게 바이커스피드 해서 소견으로 보이는데, 이제 청크드 칼시피케이션이 RCC와 NCC 사이에 관찰되고 있습니다. 애뉴러스는 381mm 제곱이고, 에리어 디라이브든 이제 다이아미터가 한 22.0 정도 나오고요. SOV는 30.9mm 정도 나오는 환자였습니다. ST 정션도 한 31.9 정도 나오고요. 하이트는 20mm로 하이트는 꽤 높은 양상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브릿지드, 여기가 RCC와 NCC 사이인데요. 브릿지드 칼시피케이션이 확인이 돼서 이런 요인들이 이제 밸브 익스펜전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밸브 사이징을 했는데 에리어 드라이브드 다이아미터로 보았을 때는 23mm 밸브에 해당이 되었고요. 노미널 볼륨 한 6.5%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너리 CT에서 보면은 코로너리 하이트가 레프트가 4.0mm로 나옵니다. 라이트는 15.3mm로 오프닝이 충분히 높았지만 4mm 정도는 거의 처음 보는 정도로 아주 낮은 정도였고, 또 이제 임플란트 앵글이 보시면은 거의 한 84도 정도로 아주 누워 있는 오버라이딩 아우터 소견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프로셔널 CT에서 다른 페리페럴 액세스는 라이트는 한 8, 레프트는 6.8mm 정도로 이제 14프렌치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버추얼 3맨쇼에서 보여주는 프리플래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레프트의 코로너리가 아주 낮게 나오고, 칼슘하고 이렇게 뭔가 하이트가 너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ST 정션에도 꽤 밸브를 3mm 오프셋으로 보았을 때 거의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정도 높이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3D 시뮬레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환자 아울타를 직접 땄고요. 거기에 이제 밸브는 이제 23mm 밸브에 맞춰서 이제 플래닝을 해가지고 보면은 요 레프트 코로나리로 가는 부분에 이제 ST 정션도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리플렛이 여기 공간에 이제 닿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이렇게 밀려서 코로나리 오프닝을 막을 수 있는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피엔 밸브 넣을 때 보면 커머셜 탭의 오리엔테이션도 중요하겠지만 요거 자체를 우리가 프리시저 상에서 시술 전에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링되는 이 이너 스커트의 하이트, 그리고 밸브가 어느 정도 임플란테이션 됐을 때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거는 미리 프리프로시저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뭐 사피엔 밸브 말고 에볼루스를 넣었을 때도 어떨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로우 코로너리 하이트일 때 어떤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떤 대안 미리 준비를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요 코로너리 하이트의 오프닝 자체가 아주 높은 케이스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피엔을 쓰든 에볼루스를 쓰든, 사피엔의 경우에는 이 밸브의 위쪽으로 접근을 하면 리억세스가 당연히 가능하겠고, 이 에볼룩 같은 경우는 이 큰 다이아몬드 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잘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이런 하이 테이크오프가 아닌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T 정션까지 거의 맞닿아 있거나, 이것도 이제 밸브 임플란테이션 위치가 높아서 스쿼트 자체가 꽤 높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제는 만약에 시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리억세스 할 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ST 정션까지도 맞닿고 보면 로우 코로너리 하이트가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심해가지고 벌키한 리플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옵스트럭션을 시술 중에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는 프로텍션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맥으로 시행을 하였고 저희는 페모랄 하나만 펑처를 해서 시술을 하고요. 그래서 라디알 억세스를 통해 피그테일 카테터를 넣어서 시술을 했고 LCA 프로텍션을 이렇게 보시면 와이어링은 잘 됐고요. 사파리 와이어로 변경한 다음에 레프트 코로나리 아터리를 찍어봤고 벌루닝을 한 16mm 정도로만 작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벌키한 리플렛이 이미 벌룬만 하더라도 좀 코로나리 오프닝을 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가 프리로 미리 고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딩 카테터와 이제 이너 이제 카테터 그리고 이제 스텐트까지 미리 플래닝을 한 상태로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LV 페이싱을 사파리 와이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페이싱은 LV 페이싱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보시면 사피엔스 3 23mm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하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ST 정션까지 이미 맞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레프트 메인 오클루전이 임펜딩하게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스텐트를 거의 이제 아울타까지 빼서 3.5에 30mm 오닉스 스텐트를 레이디에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제 포스트 NC 벌룬을 이제 4.5mm 벌룬으로 시행을 해줬고요. 이제 포스트고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텐 스트럿의 끝점하고 SD 정션 사이에 이미 이렇게 사이를 잘 벌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코로너리로 플로우도 잘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 프로글라이드의 페모실 방법으로 저희는 지혈을 하였고 대개는 이제 지혈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제도 사용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하진 않았고 이제 사피엔으로 시술하고 지혈이 잘 되었기 때문에 거의 넥스J 디스차지를 저희 프로토콜로 사용을 하는데 이 환자는 한 이틀째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의 프레딕터는 뭐가 있고 그럼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에 좀 인덱스하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 환자 같은 케이스는 아주 월스트한 아웃컴을 보일 수 있는 케이스라 저희가 스노클 테크닉을 이제 시행을 한 것이고요. 이게 스노클 테크닉 혹은 이제 침리 스텐팅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렇게 스텐트를 미리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요인들이 이런 옵스트럭션을 유발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요 SOV가 이제 30mm가 넘으면 이게 아주 충분히 넓기 때문에 스텐트를 임플란트 하더라도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게 30mm보다 적으면 이제 리스크가 올라가겠고 그리고 SOV는 30mm보다 높더라도 예를 들어 벌키한 리플렛 칼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처럼 코로나리 오스티움이 로우라잉 되어 있는 경우 특히 이제 10mm 미만 정도로 로우라잉 되어 있을 때 이런 월스트한 케이스처럼 좁고 높이도 낮으면 이제 밀리면서 리플렛이 코로너리를 옵스트럭션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CT 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밸브 2 이게 프로시저널 시뮬레이션이죠. 이게 3맨쇼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인데 밸브 2 코로너리의 디스턴스가 또 한 3mm 미만일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게 시술 땐 잘 됐더라도 이제 딜레이드하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일 이후에 레이트하게 오는데 대개는 이제 스롬보스나 파이브로시스, 엔도셀리얼자이제이션이 이제 에티올로지가 되겠고 밸브 인 밸브 케이스에서는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밸브 타입별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의 경우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레이트하게 이런 딜레이드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이 오는 경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이제 잘 임플란트 됐다고 끝이 아니죠. 리억세스 하는 데 있어서의 컴플렉시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케이스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분은 사피엔 밸브를 했었는데 RCA에 이제 다시 PCI를 해야 돼서 리억세스를 하려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벌론이 잘 넘어가질 않아서 그냥 카테터로는 접근이 안 되고 이런 가이드라이너 익스텐전 카테터를 통해서 시술을 한 케이스고요.
다음은 이제 에볼루 밸브가 임플란트 되어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이 다이아몬드 쉘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프로토콜이 되어 있는데 전혀 이제 억세스가 되질 않아서 이렇게 이 환자 경우는 VTA가 이렇게 밸브 투 아올타의 거리가 한 5mm 정도 나오는 환자여서 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인게이지를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런 이제 탑이 이후에 엔지오가 페일하는 경우가 대개는 한 7.7%로 보고되고 있고 이런 릴레이티드 팩터는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팩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아나토미컬하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고 이제 디바이스 관련된 팩터를 보면 이제 커머셜 탭 오리엔테이션이나 실링 스커트, 결국 이너 스커트의 하이트, 그리고 밸브 임플란테이션 뎁스가 얼마냐, 이게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밸브 투 아올타 디스턴스가 에볼루 밸브 같은 경우에는 새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아웃컴이 넓을수록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에볼루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그란 점이 코로너리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근접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카테터가 만약에 이게 돌아가 있어서 이런 커미슈럴 포스트가 오프닝을 이렇게 쪽에 막혀 있는 경우는 옵스트럭션까지는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억세스를 해서 인게이지를 하려면은 이 다이아몬드 쉘을 더 바깥쪽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컴플렉스한 PCI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룬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쉘이 아주 큰 특징이 있고요. 이너 스커트 자체가 한 6에서 11mm 정도로 꽤 낮게 클로즈드 쉘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억세스가 쉽고 또한 이 커미슈럴 탭 자체도 뭐 크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이제 슈프라 애뉼라 탑이 디바이스가 좀 더 코로너리 리억세스에 페일하는 경우가 67%, 30% 정도로 이렇게 좀 더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아울팅 루트 아나토미가 중요할 코로너리 옵스트럭션을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중요할 것이고 대개 인시던스는 1% 미만으로 낮지만 이러한 환자에서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프리벤션이 가장 중요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자처럼 아주 시비한 경우에는 이런 스텐트 스노클 테크닉을 통해서 미리 프리벤션을 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를 해보자면 이런 하이 옵스트럭션 리스크를 가지는 경우는 이제 10mm 미만의 로우 코로너리 하이트를 가지는 경우, 그리고 코로너리 오리진이 이런 하이가 아니고 미들 오브 커스브에서 나오는 경우, 그리고 코로너리 하이트가 리플렛의 랭스보다, 요 3번인 리플렛 랭스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리플렛의 팁이 아주 벌키한 경우, 그리고 사이너스의 디멘전 자체가 거의 밸브 사이즈에 맞닿을 정도로 좁은 경우, 그리고 사이너스 튜블라 정션이 밸브 사이즈랑 맞닿을 정도로 좁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겠고, 이 사이너스 튜블라 정션 자체의 높이가 이제 코로너리 밸브보다도 좀 낮을 경우에는 여기가 맞닿을 수 있어서 또 위험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런 프로그램은 환자 자체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리억세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리억세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환자의 칼슘의 분포도도 이렇게 미리 매칭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밸브를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미리 플래닝을 해볼 수가 있고 벌키한 이 리플렛이 어느 정도로 접힐 수도 있는지까지 이제 추후에는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환자 케이스에다 직접 적용을 해봤던 케이스인데요. 다행인 거는 이런 커미슈럴 탭 자체가 오프닝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런 포인트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